모두 안녕. 어렸을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과자 중 하나는 다양한 맛이 나는 쫄깃한 지릉이었어요. 오늘 저는 그것을 거대하게 만들어 볼 거예요. 첫 번째 맛은 매우 특이한 당근 맛이에요. 대야를 가져다가 야채 필러로 당근 껍질을 벗겨요. 깨끗한 당근을 대야에 쌓아요. 이렇게 당근 30kg의 껍질을 모두 벗겨요. 대야에 당근산을 쌓았네요. 이제 과즙 짜는 기구를 가져다가 주스를 담을 컵을 놓고 당근에서 주스를 짜줘요. 첫 번째 컵이 채워졌네요. 양동이에 주스를 모아줄 거예요. 양동이로 부어주세요. 당근은 즙이 많지 않아서 과육 용기가 이미 넘쳤어요. 과즙통을 비우고 대야의 당근을 모두 비울 때까지 반복해주세요. 다 됐네요. 10리터의 당근 주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맛은 오렌지예요. 오렌지를 모두 싱크대에 붓고 물을 튼 다음 오렌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오렌지 맛을 최대한 내려면 향도 끌어내야 돼요. 그러려면 야채 필러로 겉에 가장 얇은 껍질을 벗겨요. 향기로운 에센셜 오일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이죠. 약 10개의 오렌지의 껍질을 얇게 벗겨서 칼로 다져주세요. 속슬렛 추출기를 사용해서 향을 추출할 거예요. 추출 플라스크에 거즈 조각을 넣고 오렌지 껍질로 가득 채워주세요. 위에 또 거즈 뭉치를 넣어요. 두 번째 플라스크를 집어요. 이건 냉장고예요. 작동하도록 가능한 한 찬물을 채워야 돼요. 물이 새지 않도록 테이프로 구멍을 막아요. 다 됐네요. 마지막 플라스크가 남아있어요. 여기엔 2병의 알코올을 부을 거예요. 결국 에센셜 오일을 잘 녹이는 것은 알코올이에요. 이 세 플라스크를 조립해줘요. 전기 스토프를 가져다가 그 위에 추출기를 놓고 불을 중간으로 해주세요. 알코올이 뜨거워지고 78도에 도달하자마자 끓기 시작하면 증기가 시스템으로 올라가요. 냉장고에 도달하자마자 즉시 냉각되고 응축수 방울 형태로 추출기로 흘러들어가 오렌지 껍질에서 에센셜 오일을 용해시켜요. 그 후 강력한 오렌지 냄새가 나는 알코올이 하단 플라스크로 다시 흘러들어가요. 다시 되돌아오는 거죠. 1시간 후 천연 오렌지 향료가 준비돼요. 매우 풍부해요. 오렌지로 돌아와서 착즙기 양동이 2개,
위에 채를 놓고 시작해보죠. 오렌지를 반으로 잘라요. 펄프를 착즙기에 대고 주스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짜주세요. 다 채워졌네요. 채로 걸러 양동이에 부어주세요. 그리고 채가 막히지 않도록 걸러진 입자를 모두 버려요. 착즙기로 모든 오렌지를 짜주세요. 10리터의 오렌지 주스가 나왔어요. 지렁이의 틀로 주름관을 사용할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걸 환풍기에 사용하죠. 약 1.5m 길이로 늘려요. 다 됐네요. 또한 2개의 풍선이 필요해요. 최대로 늘어나도록 불어주세요. 가장 중요한 건 빵빵한 상태에서 터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바람을 빼주세요. 풍선 목 부분을 자르고 틀의 한쪽에 껴주세요. 이건 지렁이의 끝을 둥글게 하기 위함이에요. 플라스틱 클램프 2개를 연결해서 풍선이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파이프의 다른 쪽에서 오일을 부어주세요. 파이프를 돌려 내부의 각 주름에 기름을 발라주세요. 끝. 부었던 기름을 빼주세요. 2번째 풍선을 기름에 담그고 뒤집은 다음 다른 쪽에 껴주세요. 반대편과 똑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파이프 중간에 작게 절개를 하고 약간 구부려 젤리를 쏟을 구멍을 만들어주세요. 맛을 분리하기 위해 칸막이를 넣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젤리를 준비해봐요. 2개의 큰 냄비가 필요하고 2종류의 주스를 부어요. 맛을 더 풍부하게 하려면 구연산을 넣고 설탕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오렌지 주스에는 우리의 향료도 있죠. 이 모든 것을 잘 섞어주세요. 이제 10kg의 젤라틴이 필요해요. 젤라틴의 강도는 블룸으로 측정되는데 매장에서 파는 게 약 150 블룸이라면 우리 거는 250 블룸이에요. 훨씬 더 강력하죠. 측정 컵으로 떠서 냄비에 부어주며 끊임없이 저어주세요. 각 냄비에 5kg씩의 젤라틴을 부어요. 즉시 부풀어 오르면서 주스가 더 이상 액체처럼 안 보이게 돼요. 양동이를 스토브에 놓고 불을 켜고 이 모든 덩어리를 섞어주세요.
40분간 계속 저어주니 젤라틴이 드디어 녹았어요. 냄비들을 지렁이 틀에 더 가깝게 옮겨요. 뜨거운 액체를 컵으로 떠서 조심스럽게 틀에 부어주세요. 과일 젤리로 서서히 지렁이 틀을 완전히 채워주세요. 그런 다음 칸막이를 제거해줬어요. 근데 제거했으면 안 됐어요. 젤리가 적어도 조금은 굳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에어컨을 켠 상태로 지렁이 틀을 밤새도록 냅뒀어요. 다음날 아침 젤리가 완전히 굳었네요. 틀을 세로로 자르고 개봉해봐요. 그런 다음 거대한 젤리 지렁이를 테이블 위로 굴리기만 하면 돼요. 정말 지렁이 같은 모양이 됐네요. 파이프에 각 접힘이 새겨졌어요. 하지만 불행히도 맛은 섞였어요. 이렇게 당근 오렌지 지렁이를 만들었네요.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더 풍부한 맛을 가진 이런 지렁이가 생각이 나서 비슷하게 만들기로 했어요. 구연산과 설탕을 뿌려주세요. 자, 조각을 잘라서 먹어보죠. 모두 안녕. 페레로 로셔 초콜릿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만들어 보기로 했지만 크기는 엄청날 거예요. 먼저 안에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죠. 겉에는 견과류가 들어간 초콜릿이 있고, 그런 다음 바삭한 층 초콜릿 페이스트와 헤이즐넛. 알겠어요. 먼저 필요한 것들을 구매해볼까요? 밀크 초콜릿, 많은 설탕, 코코아 가루 2상자, 버터 2상자, 각각 5kg. 이마트에는 더 이상 살 게 없네요. 계산대로 가요. 영수증은 $190가 나왔어요. 또 주문으로 뻥튀기 한 봉지, 땅콩 10kg, 헤이즐넛 한 봉지를 샀어요. 주문 비용은 $136가 들었네요. 이 커다란 철소틀 틀로 사용하기로 했어요. 편의를 위해 패스너를 구부리고 핸들을 제거해야 해요. 소틀 뒤집어 비닐랩으로 감싸주세요. 바삭한 층을 만들기 위해 뻥튀기를 쓸 거예요. 최대한 바삭하게 접착해서 카라멜을 만들어 볼게요. 옥수수 시럽 반 캔을 냄비에 넣어요. 설탕 6kg,
냄비를 렌즈 위에 올려요.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온도가 146도에 도달했네요. 뻥튀기를 붓고 카라멜과 섞어주세요. 그대로 틀 위에 붓고 솥 전체를 덮으려고 하지만 모든 게 잘못됐어요. 캐러멜은 매우 빨리 식고 부서지고 모양이 전혀 유지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솥을 정상적인 모양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죠. 모든 것을 다시 해보기로 했어요. 아크릴 방구를 주문했어요. 포장을 뜯어서 꺼내요. 제 생각에 이것은 완벽해요. 틀에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기름 스프레이를 틀 내벽에 뿌려요. 이번에는 마시멜로를 사용해서 뻥튀기 쌀을 붙일 거예요. 그릇에 마시멜로 2팩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요. 잘 녹았어요. 결과는 끈적끈적한 크림이 됐어요. 그 위에 뻥튀기 쌀을 부어요. 모든 것을 주걱으로 섞어주세요. 점성이 있는 덩어리가 됐네요.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마시멜로가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려면 장갑에 오일을 뿌려요. 마시멜로를 방구에 넣고 모양에 따라 펴발라요.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요. 내벽을 완전히 덮을 때까지요. 다 됐네요. 다음 단계는 내부의 초콜릿 페이스트예요. 버터 2상자를 꺼내서 두 덩어리를 냄비에 넣어요. 렌즈 위에 올려 녹여요. 다 됐어요. 연유가 많이 필요해요. 이전 영상에 썼던 연유를 갖고 왔어요. 땅콩과 코코아가 필요해요. 블렌더 보울을 저울 위에 놓아요. 땅콩 300g을 넣어요. 코코아 2테이블스푼, 연유캔 2개를 까요. 부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터 200g, 뚜껑을 닫아요. 콤바인에 설치하고 갈아주세요. 모두 균질한 덩어리로 갈아주세요. 이 페이스트의 농도는 누텔라처럼 꽤 촘촘하네요. 주걱을 사용해서 페이스트를 방구로 옮겨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주세요. 6시간이 지났을 때 연유, 버터, 견과류가 거의 사라졌어요. 그런데 틀이 절반도 채 안 채워졌어요. 이 모든 자재를 다시 구매해야 했어요. 계속해서 파스타를 만들어보죠. 이제 틀이 거의 다 채워졌어요. 8시간이 더 걸렸어요. 그리고 드디어 페이스트 층이 완성! 다음 층은 너트 자체예요. 거대한 헤이즐넛 반쪽을 만들어야 해요. 이 너트를 많이 사용할 거예요. 아직 헤이즐넛은 날 것이고 향이 전혀 없어요. 향을 내려면 베이킹 시트 2개에 붓고 오븐에 밀어 넣으세요. (20분) 동안 구우면 자체 향이 생길 거예요. 견과류를 하나로 먹기 위해 캐러멜을 요리할 거예요. 구성은 똑같아요. 옥수수 시럽, 설탕 한 봉지, 물, 렌즈 위에 올려놓고 반드시 온도계를 사용하세요. 145도에 도달하면 구운 견과류를 꺼내 냄비에 부어요. 카라멜과 잘 섞어주세요.
반구 모양의 그릇에 담아요. 끝! 캐러멜이 굳으면 그릇을 벗겨요. 양피지를 찢어주세요. 거대한 너트의 완벽한 절반이네요. 정확히 2개. 초콜릿 페이스트 중앙에 너트를 넣어주세요. 페이스트 층이 같은 높이가 되도록 주걱으로 페이스트를 펴주세요. 지금 초콜릿은 매우 부드러워서 틀에서 꺼내면 쉽게 부서질 거예요. 틀들을 냉동실에 넣을 거예요. 거기에서 식으며 굳을 거예요. 초콜릿은 이틀 후에야 완전히 식었어요. 꺼내기 전에 많은 준비를 해야 해요. 먼저 포장지. 이 금색 포장지를 샀어요. 오리지널처럼 손으로 구겨주세요. 그런 다음 다시 곧게 펴주세요. 양면 테이프로 이런 금색 포장지를 연결해주세요. 총 6장이 있어요. 그것들을 하나로 거대하게 만들어요. 완성! 2번째 단계, 겉표면을 위해서는 너트를 갈아줘야 돼요. 간단해요.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세요. 중간 크기가 될 때까지요. 다른 그릇에 부어요. 3번째 준비 단계, 초콜릿 바를 가져다가 까서 깨트려주세요. 초콜릿으로 그릇 전체를 채워요. 중탕식으로 녹여요. 양이 줄어드네요. 좀 더 녹여요. 끝! 핫초콜릿 한 그릇이네요. 마지막으로 반쪽 2개를 서로 붙일 수 있도록 초콜릿 페이스트를 조금 더 만들어요. 남은 것은 비닐랩으로 테이블을 잘 감싸는 것 뿐이네요. 마지막으로 냉동시킨 반구를 가져와요. 튀어나온 뻥튀기를 제거해주세요. 틀을 뒤집어요. 반은 됐고 이제 다른 반쪽이요. 하느님께 감사하게도 모든 일이 잘 진행되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위에 초콜릿 한 층을 발라줘요. 가장 쉬운 방법은 국자에서 초콜릿을 직접 붓고 주걱으로 바르는 거예요. 이제 으깬 견과류를 초콜릿 전체에 달라붙게 위에 뿌려주세요. 그 위에 또 초콜릿층을 발라요. 직접 주걱으로 견과류와 섞어 원본처럼 보이도록 해주세요. 다 됐어요. 완벽해요. 나머지 절반도 똑같이 반복해주세요. 초콜릿이 굳자마자 비닐랩을 자르고 절반을 보드 위에 뒤집어 놔요. 랩을 벗겨요. 초콜릿 페이스트를 발라서 서로 붙여주세요. 두 번째 방구를 위로 올렸어요. 거의 완성이에요. 오리지널 작은 버전과 정말 비슷한 것 같아요. 포장해보죠. 호일이 아니라 종이라서 그런지 매끄럽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스티커예요.
마침내 4일간의 노력 끝에 100kg에 달하는 거대한 페레로 로셔 초콜릿이 완성!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들어간 비용을 계산해봤어요. 모든 추가 구매를 고려하면 약 $940가 나왔어요. 한 조각을 잘라보죠.